70세 이순심 여사, 그녀는 남편 김철수 씨가 퇴직하는 날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평생을 회사 일에 바쳤던 남편과 이제는 함께 여행도 다니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리라 꿈꿨죠. 하지만 그 꿈은 남편이 퇴직한 바로 다음 날 산산조각 났습니다. 남편은 소파와 한몸이 되어 하루 종일 TV만 봤고 아침, 점심, 저녁, 새끼를 꼬박꼬박 차려달라 요구하는 삼식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순심 씨의 노후는 휴식이 아닌 24시간 무급 가사도우미의 삶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순심 여사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황혼의 부부들이 겪는 현실적인 갈등과 그 안에서 잃어버린 나를 되찾고 부부관계를 새롭게 재정립하는 지혜로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순심 씨의 하루는 남편의 아침 식사를 차리는 것으로 시작해 남편이 어질러 놓은 집을 치우고 점심을 차리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녀가 좋아하는 복지관 노래 교실에 가는 날이면 남편은 어김없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당신 어디야? 점심시간 다 됐는데 밥은 안 차려놓고 어딜 싸돌아다녀. 그 말에 순심 씨는 가슴에 찬물을 맞은 듯 서늘해졌습니다. 평생을 바쳐 가족을 위해 밥을 하고 빨래를 했던 그녀의 노동은 남편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오히려 집에 있는 사람이 그것도 못하냐는 듯한 남편의 태도에 순심 씨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순심 씨는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갈비찜을 정성껏 만들어 저녁상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오늘따라 고기가 왜 이렇게 질겨? 간도 싱겁고. 그 순간 순심 씨 마음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나는 당신의 아내이지 당신의 밥 해주는 식모가 아니다. 수십 년간 억눌러왔던 눈물이 본물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밤 순심 씨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식탁 위에 밥과 국 대신 짧은 편지 한 통을 올려놓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밥은 당신이 알아서 차려 드세요. 나도 내 인생을 찾으러 갑니다. 노래 교실 친구의 집에서 하루를 보낸 순심 씨는 저녁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안은 엉망이었습니다. 점심으로 라면을 끓여 먹은 듯 싱크대에는 냄비와 그릇이 그대로 있었고 저녁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소파에 멍하니 앉아있는 남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생 아내가 차려주는 밥상만 받아왔던 남편에게 혼자서 끼니를 해결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순심 씨를 보자마지 버럭 화를 냈습니다. 아니 이 나이에 어딜 갔다 이제 와 사람을 굶겨 죽일 셈이야? 하지만 순심 씨는 더 이상 예전의 순심 씨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45년 동안 당신 밥 차려주느라 힘들었어요. 이제 당신도 당신 밥 한 끼 정도는 스스로 차릴 줄 알아야 해요. 그게 공평한 거 아닌가요? 그날 이후 순심 씨는 자신을 되찾기 위한 3가지 계획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열쇠는 나만의 통장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생활비 카드와는 별개로 자신이 평생 모아온 비상금과 자식들이 가끔 주던 용돈을 모아 이순심 이름으로 된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에서 배운 컴퓨터 실력으로 동네 작은 가게에 온라인 홍보물을 만들어주는 소일거리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20부터 30만 원 큰 돈은 아니었지만 오롯이 그녀의 힘으로 번 첫 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그녀는 남편의 선물이 아닌 자신을 위한 옷을 처음으로 사 입었습니다. 두 번째 열쇠는 나만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노래교실 외에도 시니어 모델 워킹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허리를 펴고 당당하게 걷는 연습을 하면서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남편도 자식도 아닌 오직 순심 씨라고 불러주는 좋은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맛집도 가고 영화도 보며 순심 씨의 세상은 점점 넓어졌습니다. 세 번째 열쇠는 나만의 공간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남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뜨개질을 하고 친구들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거실 소파가 남편의 공간이라면 작은 방 책상은 그녀만의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아내와의 엄마의 역할에서 벗어나 이순심이라는 한 인간으로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것입니다. 순심 씨가 변하자 남편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툴툴거리며 밥솥 버튼도 못 찾던 남편이 이제는 제법 그럴듯하게 계란 프라이를 하고 설거지를 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TV를 끄고 순심 씨에게 불쑥 물었습니다. 당신 오늘 노래교실에서 무슨 노래 배웠어? 한번 불러봐. 그 순간 순심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파업이 남편을 버리기 위함이 아니었음을, 오히려 수십 년간 당연하게 굳어졌던 불공평한 관계를 깨고 서로를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진정한 동반자로 거듭나기 위한 사랑의 방식이었음을 말입니다. 퇴직은 한 사람의 끝이 아니라 부부 모두에게 찾아오는 삶의 큰 전환점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남은 30년이 황혼 이혼이 될 수도 제2의 신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순심 씨의 용기 있는 이야기가 비슷한 고민을 가진 모든 부부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